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전달을 위해 성재준 국장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총선이 정말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은 대선만큼이나 중요한 총선이죠. 대선 때 같은 경우는 가까스로 정말 가까스로 0.7978% 차이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1% 차이도 나지 않는 정말 간절한 승리를 우리가 거두었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은 우리가 바꿨다라고 할지라도 국회 자체가 과반의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민생을 위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간에 민주당에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윤석열이 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반대를 해버리고 조그마한 어떤 실수, 조그마한 잘못도 침소봉대 해가지고 그냥 침소봉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탄핵까지 시키겠다고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를 시켜버리잖아요. 업무가 정지가 되게끔. 이런 진짜 국회에 대한 만행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금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우리가 안정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총선 승리입니다. 과반을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잡음이 많고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지들이 당사에다가 그렇게 사진까지 걸어놨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진짜 우리가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런 표현을 안 하겠다 싶은 그런 표현까지도 지금 후보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는데 컷오프 못 시키잖아요.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지금 친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명계가 비명 행사했다라고 하는 숱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민주당에 있던 논란 중에 10분의 1 정도, 100분의 1 정도만 국민의힘에 있었다도 어떻게 됐겠어요? 벌써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분열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못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진짜 지들끼리 쌩 난리를 치고 비명 행사다 뭐다라고 진짜 논란이 그냥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그냥 이렇게 쥐죽음 듯이 조용히 그렇게 뭔가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좌파냐 얘가 좌파냐 이게 무슨 진보 좌파인 거 아니냐 위장보 순간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부터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절대로 분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의 머릿속에는 총선 승리 이거 말고는 없어야 돼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개인적인 억한 심정이 있다라고 한들 며칠만 참으면 되는 겁니까? 20일 정도만 참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20일 정도 좀 참고 우리가 일단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155석이라도 좋으니 과반이라도 차지를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짜 보수, 진짜 보수 이거 판정하자고요. 그때 가가지고 재판이라도 열어가지고 하자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라고 한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라고 한데 그거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쟤네들이 매일같이 그거 하고 앉아있는데 우리까지 거기에다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이종섭 지금 대사에 대해서도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표라도 우리끼리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누구는 좌파가 되고 누구는 무슨 위장보수가 되고 누구는 간첩이 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번에 개항을 해서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관심 지역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두 사람의 진짜 진검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죠?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그런 조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거기 출마했던 분 중에 유동규 씨가 있었죠. 그렇죠? 유동규 씨 같은 경우 이번에 결국 출마 포기를 했고 원희룡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한 3%에서 4% 정도 지지율이 나왔었어요. 거기 이제 원희룡 후보 측으로 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재명이랑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아쉬움과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게 있다라고 해도 포기하고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 이기는 쪽으로 밀어주자라는 거. 사실 이기는 쪽뿐만 아니라 힘든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이재명
누구한테 절대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 절대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자들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선거 유세를 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 재판에 나가는 게 바쁘고 재판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좀 재판이 3번 있는데 이거 선거 유세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선거 영향 없다고 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재명의 답변은 뭐예요? 씹고 지나가는 거예요. 답변도 안 합니다. 선거 유세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도 어떻게 저거 선거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무슨 뭐 피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우리 쪽에 있다라고 한들 나 자신이 있다. 국민의힘 상대해가지고 과반 차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내가 총선에서 과반 차지하면 법원이 뭐라고 감히 나에 대해 가지고 다음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을 내겠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감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는데 친문 그 잡것들이 비명 이 잡것들이 이재명 머릿속에는 이 잡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내가 총선 승리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국민의힘은 분열하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냐고요. 재판 과정 한번 지금 들어보십시오. 김진성 씨에 대한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선거법 재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위증교사했다라는 그 지금 재판이거든요. 가장 사실상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이 됐던 그런 재판이기도 한데 김진성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는데 김진성 씨가 나 이재명 앞에 있으면은 증언하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아서 무섭다 이래가지고 칸막이로 가려놓고 그렇게 반대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영화지 이게 현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총선 전체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심지어 나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 155석 플러스 알파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 원희룡 대 이재명 40대 48 한국갤럽에서 다음 같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동규 씨의 지지율 한 3% 정도를 합치게 된다면 원희룡 전 장관 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이를 꺾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시나리오가 물거품이 되겠죠.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똘똘 뭉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검찰 또한 이번에 추가적으로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기부 행위가 4건이나 더 있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7만 얼마였나요? 그거 정도 되는 금액 그거를 가지고 기소했다라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야 무슨 뭐 7만 원 가지고 기소를 하냐 라는 식으로 떠들어댔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몇 건이 더 있다는 4건이나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00원만 잘못 쓰더라도 구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만 원에 10,000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이재명 측에서 7만 원 막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요. 왜 도대체 이번에 4건의 기부 행위를 추가적으로 밝혔는지를 보니까 사실 이 4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법적으로만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공개했냐?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야 너가 이거 봐봐라 검찰 쪽 봐봐라 이거 지금 한 건 잘못 쓴 거 말고는 다른 거 없지 않냐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그게 거짓말이다.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피고인 측의 기부 행위가 없었다. 이거 모든 것들은 배소윤 씨가 했다 라고 하는 것이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4건이나 기부행위가 더 있었다라는 걸 지금 밝힌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것 뿐인 것이지 사실상 뭔 거예요? 김혜경 씨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배소연 씨가 다 했다. 이게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그러니까 구라랑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진실 공방까지 대통령실은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실이 뭐라고 입장을 이번에 밝혔습니까?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금지를 허락을 받고 그 해제하는 걸 허락을 받고 그리고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고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공수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출국 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우리는 이종섭 대사에 대해 가지고 출국 금지해도 좋다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냐? 이종섭 대사가 부임을 위한 출국하기 전에 자진 출두를 해서 4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으며 추가 조사 날짜가 정해져서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공수처가 뭐라고 한 거예요? 기일을 정해서 통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출국을 허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기가 막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진 출두해가지고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공수처가 이 지금 최상병 사건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종섭 대사가 정말로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소환 조사를 안 했던 겁니까? 왜 지금까지나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하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종섭 대사가 직접 가가지고 자진 출두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조율하고 있는 날짜 같은 경우도 4월 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월 말에 와가지고 조사를 받으라고. 왜 4월 말에 조사를 받습니까? 4월 초에 소환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종섭 대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수처가 나에 대해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응하겠다. 언제라도 소환하면 내가 달려가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회피하겠다라는 게 될 수 있고 어떻게 이게 무슨 뭐 도망을 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계속 나를 좀 불러달라. 제발 좀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야 4월 초에 오지 마. 4월 말에 와. 이러고 앉아 있는데 불러야지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공수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사 자체도 이 지금 이종섭 대사에 대해 가지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진짜 그래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는데 여론은 저기 가 있어요. 근데 여론이 저기 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저쪽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일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으로 선거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자파라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위장보수라고 하는 것일까요? 분열되면 선거에서 승리는 없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진짜 박빙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두 곳도 아닌데 우리까지 분열돼가지고 박빙 선거가 패배로 이어지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 3년 그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긴급 속보 전달을 마칩니다. 윤석열 뉴스의 장솔비 기자였습니다.